예, 지금 사회자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는 이 모바일이라는 우리한테 필수 불가결한 이제 이런 요소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스마트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인데 이제 스마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과거 월드가든식으로 이제 텔레콤 사업자들이 좌지우지하던 에코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그 스마트 라이프로 대표되는 미래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CTO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스마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제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인데,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그분 책에서 썼듯이 지금은 이제 풍요의 시대입니다. 풍요의 시대라는 건 단순히 동작한다는 남하고 똑같은 미투 타입의 제품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남보다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잘 해야 되는 부분이 고객이 느낄 때 이 사람들의 서비스가 스마트하다, 이 사람들의 디바이스가 스마트하다든지 뭔가 그 사람들 경험 측면에 스마트하는 첫 번째 부분은 아마 개인화되고 다양화되는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존에 이런 데서 추천 서비스 같은 걸 볼 때, 야, 이게 어떻게 알고서 정말 이런 걸 나한테 추천해 주나는 이제 그런 약간의 서프라이즈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아마존의 경쟁 우위가 되듯이 모바일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뭔가 이제 개인화로 대표되듯이 좀 더 스마트한 맞춤형 타입의 이런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계하고 사람의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움직이는 이 모든 어떤 그 오감에 의해서 내는 이런 부분들을 기계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기계가 좀 더 내추럴한 형태로 저희들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또 기계가 영화에서 저희가 보듯이 그런 로봇 같이 완벽한 지능을 가지고 모든 일반적인 일을 하는 거는 아마 영원히 안 될지도 모르고요. 아마 몇십 년 뒤에는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계도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 사람의 어떤 감정 부분을 좀 더 잘 이해를 해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이용하는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세 번째 스마트는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업자라든지 거대한 기업, 심지어 애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와 같은 거대 기업 혼자서 찾을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구글이 존재하기 전에는 구글이 없었고, 트위터가 존재하기 전에 트위터가 없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만들기 전에는 앱스토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무한한 상상력과 꿈과 미래 사회를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능 부분이 기업가 정신과 결합이 돼서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제2의 트위터, 제3의 앱스토어 등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런 아이디어를 잘 태핑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잘 비즈니스 만드는 그러한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이 수없이 많은 스마트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삶의 일부로서 존재를 할 것이고, 컴퓨터라는 것이 없는 사회를 저희가 생각할 수 없듯이, 이동통신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없는 이 세상을 생각할 수 없듯이, 이와 같은 커넥티드로 대표되는 모바일의 어떤 그런 밸류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스마트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수용하기, 인정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텔코 사업자는 더 이상 이 에코시스템에서 센터 스테이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느 컨퍼런스를 가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와 같이 저희 밸류 체인을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저희 용어로 CPNT라고 부를 때 N은 더 이상 이 밸류 체인의 센터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C하고 P하고 T가 결합이 된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 저 너머에는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서버로 대표되는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이런 엔드-투-엔드 P와 T의 결합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텔코 사업자의 어떤 기술자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과연 다시 센터 스테이지로 돌아가서
에코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보다 더 많은 이제 이러한 그 비즈니스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저희 숙제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텔코 사업자는 텔코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참 잘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텔코 사업자의 마인드를 버린다는 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람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프로텍션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월드 가든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텔코 사업자들은 뭔가 시작을 할 때 항상 이게 레비즈 기존에 있는데 카니발레이제이션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가령 카카오톡이 무료가 아니고 하나에 1원씩, 5원씩 청구를 한다고 쳤을 때 제 생각에는 카카오톡 아마 지금 있는 가입자 숫자가 막 3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막 줄지도 잘 모릅니다. 뭔가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가 될 수 있는 걸 만들고 거기서 스마트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구글이 만들어지고 트위터가 만들어지고 가듯이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SMS, 내가 영위하고 있는 보이스,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사람하고의 게임이라는 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 버리기 어렵지만은 우리도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위에 새로운 BM을 만드는 아마 이런 노력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텔코에도 엄청나게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기술을 경쟁하고 있을 때 텔코 기술이 이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reliability, quality of service라든지 우리가 너무 우리 주관적으로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는 것은 기술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믿는 오래된 이제 그런 부분들, 뭔가 제대로 워킹하기만 하면 됐던 그러한 그 올드 레가시적인 사고방식이 아마 오늘날의 어떤 텔코 사업자의 이런 모습을 만들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센터 스테이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기술을 통해서 뭔가 고객에게 뭘 만들었다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느낄 때 좋다, 스마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모든 저희의 행동과 판단과 모든 것이 결국은 고객이 어떻게 느낄 건가 하는 고객의 퍼셉션 또는 고객의 익스피리언스 부분에 관점을 두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듯이 가늘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막대기는 기술은 괜찮은데 휴먼 센트릭한 커스터머 부분을 저희가 별로 고려 안 했을 때는 맨 좌측에 있듯이 전체 면적이 작아질 거고요. 맨 밑에 우측으로 길게 뻗친 직사각형은 고객을 중심으로 잘 저희가 어쨌든 뭘 포지션을 하더라도 혁신적인 기술 부분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을 때 이노베이티브한 기술에 의해서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밸류를 제대로 저희가 태핑을 하지 못했을 때는 맨 아래쪽에 있는 이와 같은 막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있듯이 저희는 기술의 어떤 혁신성과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밸류, 이것을 고객 관점에서 잘 결합했을 때 비로소 정보통신 에코시스템에서 텔코 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고객이 느끼는 스마트라는 부분, 밸류라는 부분, 익스피리언스는 더 이상 네트워크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컨텐츠와 플랫폼과 스마트폰과 같은 터미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정보통신에서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보라는 건 통신에 의해서 서로 익스체인지가 돼야지만 값어치가 있는 거고 통신이라는 것은 통신을 통해서 뭔가 왔다 갔다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밸류의 창출이라는 것은 CPT 영역에서 창출이 될 것이고 CPT 영역에서 현재 가장 버즈워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아마 단어일 것입니다. 클라우드, 모바일 웹, 빅데이터. 클라우드 당연히 갈 것입니다. 다이나믹하게 디맨드 베이스로다가 스토리지와 CPU 타임과 같은 다양한 IT 리소스를 다이나믹하게 얼로케이션 해줄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은 분산돼서 개개적으로 있는 IT 리소스보다는 클라우드 센터로 대표되는 어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IT 리소스를 렌탈 서비스를 받듯이 디맨드 베이스로 짧게 쓸 수 있는 스태티스티컬 멀티플렉싱에 의한 경제성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엄밀한 사실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많은 부분이 모인다는 것은 결국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부분을 저희가 잘 보게 됨으로써
수천만 명의 고객들의 데이터를 애그리게이션해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저희가 뭔가 유의미한 날리지나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엔스크린이 이와 같이 얘기가 되는 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객이 느낄 때 스마트하거나 편리하거나 하는 이런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특정 개개인이 쓰는 모든 비헤이비어를 저희가 분석을 함으로써 맞춤형, 커스터마이즈드, 퍼스널라이즈드, 상품 추천, 광고 등등 아마존이 하는 또는 무수히 많은 컨텐츠 관련되는 회사들이 하는 그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어떠한 그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본이 될 것이고요. HTML5로 대표되는 새로운 랭귀지는 웹상에서의 컨텐츠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레벨을 한 단계 업시킬 것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등 OS가 다르고 플랫폼이 다른 거에 무관하게끔 다양한 서비스를, 컨텐츠를 좀 더 심리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요. 빅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Y2K와 같이 요란하게 얘기만 되는데 실제로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끝날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간의 상상력과 이런 부분이 잘 접목이 되게 되면 모든 인더스트리에 엄청나게 축적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고객에게 또는 CIO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구성원들의 모든 일하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만, 아직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리얼라이즈 되는 부분은 이 포텐셜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 사이드입니다. 네트워크는 고객이 느끼는 스마트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공하기에는 적합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엔드투엔드를 싸게 연결해 줄까 하는 부분들, 그것이 N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저희 같은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미래를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 데이터하고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데이터 네트워크는 분리돼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LTE 시대로 인해서 드디어 10년 넘게 얘기되던 모든 것을 패켓 기반으로 처리하는 ORIP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딜레이가 생기면 안 되는 음성과 같은 딜레이에 very sensitive한 리얼타임 트래픽하고 약간의 딜레이는 참을 수 있지만 1비트라도 데이터에 로스가 생기면 안 되는 로스에 센시티브한 그러한 데이터라는 전적으로 다른 2개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장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져야 될 것입니다. 반도체에 무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텔이 CPU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이 좋아진 CPU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조만간 좀 더 그래피컬리 화려하고 좀 더 고객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모든 CPU 타임을 다 소모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더 좋은 CPU가 나오고 또다시 소모가 되면 또다시 좋은 CPU가 나오고 고객들은 영원히 좀 더 파워풀한 CPU 타임이 있을까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대 통신 LTE를 통해서 저희가 3세대 통신인 WCDMA보다는 훨씬 더 빠른 스피드를 제공해 드립니다만 스마트폰의 CPU가 파워풀해지고 메모리 값이 싸짐에 따라 보다 많은 메모리가 장착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이러한 증가된 밴드위스를 갖다 다 소모를 할 것이고 사업자들은 영원히 밴드위스를 늘리기 위한 프레셔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라이센스 스펙트럼을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 또는 통신 서비스만 갖고는 영원히 안 되기 때문에 향후의 네트워크는 라이센스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셀룰러와 언라이센스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와이파이 등등 라이센스와 언라이센스 스펙트럼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묶어서 잘 써야 되는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라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단말기가 처음에 네트워크를 접속할 때 어디를 택할 건가 하는 네트워크 실렉션 이슈, 그 다음에 여러 망을 왔다 갔다 하는데 생기는 핸드오버 이슈, 또 특정 망에 오버로드가 걸렸을 때는 다른 망으로 단말기를 리다이렉트 시켜야 되는 리다이렉션 이슈 등등 여러 개의 망을 종합해서 스마트하게 트래픽을 서빙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스마트니스가 있을 거고, 그게 2번째입니다. 3번째는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들은 엔드-투-엔드 커넥션을 셋업하기 위한 패스 셋업이 고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장비들이 훨씬 더 파워풀해지고 인텔리전스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클라우드 기지국 이런 얘기를 하듯이
단순한 커넥션을 연결해주는 이러한 기능에서 벗어나서 뭔가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뭔가 정보 처리를 바탕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면 더 좋을지,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스마트한 네트워크 장비들이 도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 보면은 딥패켓 인스펙션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과거에 라우터는 패켓의 헤더만을 쳐다보고 이 패켓은 어디로 내가 딜리버리를 하면 되는가 하는 패스만을 찾았으면 됐었지만, 딥패켓 인스펙션 장비는 고객에게 전달되는 페이로드를 봅니다. 미 국방성도 그렇고 이런 데도 과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 중에 테러리스트들의 정보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세 번째 장비의 스마트니스라는 것은 인텔리전스한 파워를 가지고 커넥션 셋업 이외에 비욘드 커넥션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이제 그러한 장비들이 도래됨으로써 CPT로 대표되는 새로운 밸류 창출에 네트워크에 컨트리뷰션하는 그러한 형태로 다 많이 진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다시 센터 스테이지로 돌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오픈과 컬래버레이션입니다. 저희 혼자 가지고서는 이 무수히 많은 매스 위스덤을 태핑해서 효율적으로 밸류를 리얼라이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는 T-오픈 랩이라는 거와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PT 영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 보시고 싶은 많은 분들은 네트워크를 잘 모릅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와 고객의 빌링을 하기 위한 콜 히스토리 등등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만 유니크한 밸류able 에셋들이 있습니다. 그 에셋을 활용하면 어떠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T-오픈 랩을 통해서 저희와 컨택을 하시면은 저희가 똑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디벨롭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리얼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상용망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다양한 시험 환경에 대한 제공 등등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매스 위스덤을 태핑해서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고 새로운 스마트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여러 고객들의 삶을 스마트하게 만들려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회사의 2020년의 비전입니다. Partner for New Possibility입니다. 에코시스템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같이 뭔가 만들어갈 때 그러한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것이 SK텔레콤이 지향하는 저희의 미래 모습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모바일 월드에서의 어떤 스마트 라이프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인구에 회자되는 포텐셜을 가진 무수히 많은 스마트 서비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25년 전에는 모토로라 단말기는 이만했습니다. 25년 뒤에 단말기가 오늘날 같은 스마트폰으로 가리라고 그 당시 예측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뒤에 스마트 라이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할 때 그러한 시기가, 그러한 서비스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